안녕하십니까. 자, 보험업법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1장, 1챕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각각의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들을 제가 주제별로, 챕터별로 배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챕터에 맞는 문제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곧 시험 준비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험업법은 문제은행식으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약간 되풀이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하기를 여러 번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챕터는 보험업법의 개요였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책을 이제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어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서 어법의 목적 그리고 적용 범위 나왔었고 용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로 간간히 출제가 되고 보험회사에서 상호회사, 보험회사란 이제 허가를 받아 보험업 경영하는 자, 상호회사란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 아주 특이한 회사였죠.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자회사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리고 모집이란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설계사란, 대리점이란, 중개사란, 자회사란 이 각각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자산운용에 대해서 신용공여란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 간접적 거래,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자기자본이란 이런 것들, 대주주란 그리고 특히 이제 보험계약자 이게 중요하죠. 보험계약자에서 전문보험계약자, 일반보험계약자 이 구분이 문제로 아주 자주 나온다. 그리고 전문보험계약자 중에서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을 원하는 자 가능하죠. 일반보험계약자로 이게 특히 이제 중요하고 문제로 자주 나온다. 그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그리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해외 증권회사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하는 국내 법인. 요 대상도 아셔야 돼요. 그 의미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계약의 체결, 여기 나왔었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현행보험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1번,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그리고 2번,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맞고, 요거는 아니죠. 이제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요거 회사가 빠져야죠. 회사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보험업법은 건강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원자력 손해배상보험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자력 손해배상보험에는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건강보험, 산업재해, 이 국가보험, 공영보험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보험업법은 민영보험이고 요거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는 공영보험입니다. 공영보험. 요거는 우리는 보험업법은 민영보험에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로부터 경영 전반에 걸쳐 계속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 상품에는 보증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 정답입니다.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닙니다. 예, 요거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외국보험회사하고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하고 또 달라. 외국보험회사는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고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한민국 이외, 내가 아니라 이외, 외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맞습니다. 중개 또는 대리예요.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형에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 간접 거래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요? 예, 이게 잘못됐다. 이 용어 각각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3번 보험업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옳지 않은 것.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모집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 여기서 이제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 또는 대리하는 걸 말하는데 한 가지 이 부분 보험회사를 위하여 이게 잘못됐다. 예, 이 용어는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2번이 잘못된 거고요. 3번 보험설계사라 함은 회사, 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이다. 맞습니다. 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보험업법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험상품에는 생명, 손해, 재산보험 상품이 있다. 예,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생명, 손해, 여기 이제 제3이 들어갑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에는 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상품도 있다. 여기 잘못된 거죠.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한 게 이제 보험상품입니다. 잘못됐고.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5번 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계속 이제 용어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동일 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 아니죠.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이게 잘못됐고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및 재산보험업을 말한다. 예, 요거 맞는 얘기예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예, 맞고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내에서가 아니죠. 외에서. 예, 그래서 마가 잘못됐다. 그래서 맞는 거는 가다라입니다. 6번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계약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전문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전문보험계약자이고 일반 보험계약자가
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예,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 전문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아니죠. 보험회사가 동의를 한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가 아니고 동의한 경우라면입니다. 동의한 경우라면.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말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에 대해 보험회사가 동의를 하면 일반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 전문보험계약자 가운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언제나 동의해야 된다. 이 언제나 반드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다도 잘못됐죠. 요게 이제 뒤에도 표현이 잘못됐네요. 적용하지 않는 데가 아니라 적용한다가 돼야 되죠. 네. 요 뒤에도 표현이 잘못됐네.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라면 적합성 원칙을 적용한다가 돼야죠. 네. 이 적합성 원칙은 그 일반 보험계약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재무 상태라든지 저축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 사람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부실해. 빚만 있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축보험에 대한 가입 기준이라든지 가입 금액을 제한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반 보험계약자에 가능하다. 근데 전문보험계약자면 뭐 재무 상태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요 뒤에도 표현이 잘못됐네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은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한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다하고 라. 7번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의 합산 항목을 모두 고른 것. 합산해야 될 항목에서는 납입자본금 그리고 이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 요게 이제 합산 항목이고 자기자본에는 그리고 빼야 될 항목에는 영업권 등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으로 넘어와서 다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 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에 동의해야 되며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일반 보험계약자로 보게 됩니다. 다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 이제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이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가능하고 주권상장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은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도 해당이 안 되고 외국금융기관 가능하죠. 그리고 해외증권 외국 정부 안 되고 해외 증권시장에 상당된 주식을 발행한 국내 법인 됩니다. 그래서 요 가나 마사 요 대상이 되는 것들 문제 단골 질문이니까 자주 나오니까 한번 유심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주권상장법인, 외국금융회사, 금융기관 그리고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 그리고 해외증권사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 법인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 누가?
무슨 대상? 전문보험계약자에서 일반보험계약자. 전문보험계약자를 뺀 나머지는 일반보험계약자다. 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튼실한 곳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보험계약자는 개인도 일반보험계약자가 됩니다. 9번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 중 보험회사의 동의에 의하여 일반보험계약자로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대상이 안 되는 것. 1번 한국은행은 안 되죠. 지방자치단체 되죠. 주권상장법인 되죠. 여기 위에 있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되죠.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갑,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네, 맞죠? 나, 외국보험회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맞고. 다, 대한민국에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맞습니다. 라,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 그 보험계약 체결의 예외 규정 한번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보험업법 제3조의 단서에 따라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외국보험회사와 항공보험계약, 여행보험계약, 선박보험계약, 장기화재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왜냐면 토씨 하나, 글자 하나 바꾸는 경우거든요. 장기화재보험계약이 아니고 장기상해보험계약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좀 외워야 돼요. 외국보험회사와 생명, 수출적하보험,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또는 재보험입니다. 장기화재가 아니에요. 장기상해예요. 상해.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2번 외국보험회사 생명, 수출적하, 수입적하 가능하죠. 3번 우리나라에서 취급되지 아니하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체결하는 경우 맞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씨 하나 좀 잘못된 걸로 좀 헷갈릴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챕터 1을 문제를 봤고요. 그리고 챕터 2 보험업의 허가 파트입니다. 허가 파트. 보험업의 허가에서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면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류는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으로도 많이 보고 하나하나 곱씹어도 보고 그래서 익숙해져야 돼. 요 생명보험하고 재산보험은 쉬우니까 나머지 요런 것들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 하지만 소액 단기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예외 조항들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허가에 대한 조건들은 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부 허가를 받으면 제3보험도 별책부로처럼 따라온다. 그리고 전부 허가를 받으면 신설 종목에 대해서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3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보험 종목을 취급할 수가 있는데 이 10조 3호에 따른 보험 종목이 곧 질병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 특히 이제 질병 사망을 취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보험회사로 본다. 그러니까 외국보험회사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달라요. 허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허가 신청서 제출 및 허가 요건으로 넘어오면 허가 신청서 제출, 정관, 3년간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기초서류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 세 가지의 기초서류 중 뭐만 필요해? 사업방법서만 제출하라 이 얘기예요. 약관이라든지 그 뒤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허가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리고 허가 요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영업기금, 외국보험회사는 30억 이상, 10분의 우리 국내 회사는 300억 이상인데 요거는 30억 이상이니까 10분의 1이다. 그리고 예비허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허가 요건 유지 의무가 있고 예비허가도 있고, 이 예비허가에 대한 숫자들이 좀 나오는데 숫자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2개월 이내 심사를 해야 된다.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리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금융은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죠. 이거 이러이러한 거 보완해라 이 얘기예요. 예비허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조건을 이행한 후에는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죠. 허가해줘야 됩니다. 예비허가 시행 규칙에서 이런 예비허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차례만 3개월 범위에서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보험 사업으로 넘어와서 상호 또는 명칭이 나오네요. 그리고 자본금 또는 기금. 요게 이제 중요하다. 요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문제로 이제 단골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종목별로 필요한 자본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다가 해상보험을 하나 놓고 150억, 그리고 가장 볼륨이 큰 거, 가장 많은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 보증보험과 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은 손해보험의 대표 상품, 자동차보험, 그리고 나머지 생명보험이 들어가고요. 센터에는 해상보험을 놓고,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분류되는 거, 100억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 대중적인 거,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감면보험, 그리고 50억짜리 안 들어본 거, 기술보험, 권리보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기금,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종목별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보증보험도 하고 자동차 보험도 한다. 그랬을 때 500억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300억 이상이면 그냥 300억으로 제한한다. 전문보험회사,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가 있죠. 통신판매 전문회사는 3분의 2만 있으면 된다. 통신판매 전문회사라는 거는 뭐 전화우편, 이런 인터넷 이런 걸로 모집을 하는 자. 100분의 90% 이상을 이러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모집하는 보험회사를 통신판매 전문보험회사라 부른다.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가 있죠.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는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바로 20억이다. 20억인데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와 보험기간, 이 제한이 있어. 2년 이내 범위. 보험기간을 2년 이내로 짧게 두고, 그리고 보험금 상한액도 5천만 원으로 작게 두고,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도 500억으로 줄인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보험회사는 30억 이상이면 되고, 그리고 보험업의 경영이 나오는데, 겸용을 제한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생명과 손해를 같이 크로스할 수는 없어. 그게 제한 원칙인데, 손해보험 전부를 영위하는 회사는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즉 질병 사망을 지칭합니다. 질병 사망을 판매할 수가 있는데 제한이 둡니다. 제한.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 보험 금액 한도는 2억 이내, 만기 시 지급한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그 겸용 업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겸용이 있고, 겸용 업무, 부수 업무는 보험회사는 또 하나의 금융회사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 본연의 이 가로 확장이 겸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부수 업무는 요거를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세로로 금융회사의 범위를 넓힌 게 겸용이라고 보면 되고, 본연의 업무 외에 곁다리를 둔 게 부수 업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로로 확장시킨 거. 예, 그래서 뭐 광고 대행이라든지 건강관리 이런 것들 부수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겸용 업무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7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 그 시행령상 금융 업무, 그래서 금융회사로서 갖는 본질적인 성격하고의 연관성이 있어요. 유동화자산 관리라든지 전자자금 이체라든지. 그래서 인허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신고만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 차이를 두셔야 돼요. 인가 허가 등이 필요한 업무들은 집합투자, 투자일임, 투자매매, 외국환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부수 업무는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용 업무, 부수 업무도 좀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 사무소 설치. 국내 사무소라 함은 국내 지정과는 다르다. 리서치, 시장 조사를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로 넘어와서 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감이 생깁니다. 1번,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회사별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되며, 금융위원회는 허가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가 아니죠. 있답니다. 2번, 생명보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 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죠. 예,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3번, 보험업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유한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이 유한회사가 갑자기 왜 들어갔을까요? 요거 헷갈리게. 네, 그래서 여기 잘못됐다. 4번,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300억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또는 통신 판매 전문회사의 경우 자본금 또는 기금 액수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맞네요. 2번, 처음으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 1번,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번,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종목별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 방법서. 3번, 발기인회의 의사록. 4번, 정관. 요거는 2번이 잘못됐다. 요 기초 서류가 3가지가 있었는데, 사업방법서, 그리고 보험약관, 1번 사업방법서, 2번 약관,
3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이 중에서 뭐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나머지는 필요하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종류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보세요. 다시 찾아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어와서 3번 문제. 보험업의 예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보험업에 관한 보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 예비 허가 신청할 수 있다. 맞죠? 2번 예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3개월이 아니죠.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 허가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3번 금융위원회는 예비 허가를 하는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맞죠? 예비 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 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보험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줘야죠. 4번으로 가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땡땡 보험업법 7조에 따른 예비 허가를 받았을 때는 땡땡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개월 이내 그리고 예비 허가를 받았을 때는 1개월 이내 심사하여 허가 여부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2개월, 1개월, 그냥 했을 때는 2개월, 그리고 예비 허가를 받았을 때는 1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5번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의 허가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연금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죠. 예, 요거는 이제 생명보험입니다. 나 화재보험 되죠. 다 해상보험 되죠. 라 자동차보험 되죠.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이죠. 보증보험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6번으로 넘어갈게요.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업무 규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과 함께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보험의 종류를 표시해야 된다. 여기 잘못됐다. 예, 부수적으로 경영하는 거는 표시할 필요가 없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300억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시작할 수 있다. 3번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재산보험의 재보험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용하지 못한다. 맞죠? 보험회사는 경영 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험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맞죠? 7번 다음 중 보험업법 제5조 3호에서 규정한 기초서류를 모두 고른 것.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사업 정관 아니고 사업방법서 맞고 약관 맞고 이거 맞죠. 그래서 다라마입니다. 8번 보험회사는 경영 건전성을 해치거나 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신고 후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업무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는 이제 인가 허가가 필요한 거 이게 구분이 돼 있었죠. 그래서 신고만으로 해당할 수 있는 것.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요거 예, 맞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맞죠? 그러니까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가 가능하더라.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또 맞아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은 아니다. 요건 은행업을 어떻게 겸용 업무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닐 것 같잖아. 그죠?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맞고, 예. 그래서 요거는 2번입니다. 2번. 9번으로 가서 다음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것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9조 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보험만을 취급하려는 경우 자동차 보험은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200억이죠. 200억. 대표적인 상품이 200억이라고 했어요. 손해보험하면 자동차 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그리고 밑에 질병보험을 동시에 취급하려는 경우 합계액이 300억 이상의 것이 요구되지만 만약에 전화통, 우편,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는 모집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몇 분의 몇? 3분의 2. 그죠? 3분의 2. 요거는 300억. 아무리 높아도 300억까지 제한을 둔다. 그래서 요 숫자들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보험 종목의 일부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 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 틀린 것을 골라라. 요거는 3분의 2. 통신 판매 전문 회사가 3분의 2고 아닌 경우라고 했으니까 일반을 생각하시면 돼요. 생명 200억 맞죠? 2번 해상보험 150억 센터에 두라고 그랬죠? 맞죠? 3번 화재보험 들어본 것 같은 대중적인 거는 100억. 보증보험 가장 볼륨이 큰 거 보증보험 재보험은 300억입니다. 300억. 그리고 11번으로 가서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경영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 손해보험회사는 사망을 원래 사망 담보를 취급할 수가 없어요. 생명보험 거니까. 하지만 제3보험을 취급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상품으로 질병 사망을 취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만 제한을 뒀어. 납입보험료가 일정액 이하일 것. 납입보험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험 만기는 80세 이하 맞고 한도는 2억 이내 맞고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일 것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 중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부수 업무에 관한 신고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부수 업무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다. 예, 맞죠? 보험회사는 부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는 신고해야 됩니다. 맞고 다른 보험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부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 맞고 신고한 부수 업무가 적합하더라도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예, 아닙니다. 적합하면 수리해야죠. 수리. 받아줘야죠. 13번 보험법상 외국보험회사 국내 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 보험업을 경영하거나 모집을 할 수 있다. 국내 사무소는 리서치 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2번 국내 사무소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예, 요게 맞고 국내 사무소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된다. 예, 포함해야 된다는 잘못된 거예요. 국내 사무소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폐쇄 명할 수가 있다.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맞는 거는 2번입니다. 14번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가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해치는 경우 이건 다 포함이네요. 15번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의 다음 사항 중 옳은 것은 1번 자본금 또는 기금은 10억 이상을 납입해야 된다. 이게 10억이 아니죠. 20억입니다. 2번 보험금액 상한선은 3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5천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은 500억이 맞다. 예, 500억이 맞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 이내가 아니죠. 2년입니다. 여기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요. 16번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본금 또는 기금은 20억 이하 맞고 상한액은 1억이 아니죠. 5천입니다. 5천. 그리고 총 보험료 상한액은 500억 맞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문제를 푸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감을 좀 익히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하고 여러 번 보는 것은 거의 계속적인 반복과 노력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